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주식시장의 정시 가문이 번창하고 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정지우 의원의 추천주가 아주 잘 가면 정시 성을 붙여서 저희가 많이 부르곤 하는데 벌써 정라인, 정주성, 정컬리 등 정시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실제 종목이 헷갈린다, 종목명이 헷갈린다는 의견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포트에는 정시성을 가진 종목들 몇 개나 들고 계실까요? 오늘 새롭게 공개되는 정종목까지 5종목이 공개가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미증시 3대 지수 오늘 모두 장중 대부분 하락권에 있다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막판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영향을 줬는데요.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5% 급등을 했고 반면에 호실적의 시간외에서 급등했던 마이크론은 정규장에서 크게 빠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일 사들인 가운데 지수도 5일 연속 올랐습니다. 2610선에서 2643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화요일에 745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3일 연속 내리면서 어제 719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양시장에 엇갈리면서 어려웠던 만큼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 주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반도체의 예. 한 주였습니다. 예. 정반도. 위원님 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체크 포인트 짚어볼까요? 이제 아예 정반도로 지금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은 중요한 게 항상 이제 바닥을 찾는 거고 현재 이슈들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면 이 GTC가 개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또 복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단한 모건 스탠리, 우리나라의 주식들을 떨어뜨렸던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향 조정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또 삼성전자는 계속 들어오면서 이번 주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형성이 됐죠. 6만 전자 이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일단 최대 주제 이제 주식 담보 대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앞으로도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6만 원대 한 중반대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미국 증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종가 고가의 강세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시사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FOMC 같은 경우에서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관세의 이 우려감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일시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이제 복귀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산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지난주 제가 나인테크를 좀 강조를 많이 했죠. 두 종목 다 상한가 상승률 좀 이상 올라오지 않았나요? 예. 그만큼 제가 지난주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번 주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대급 종목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언론 이제 인터뷰, 대표이사 이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팩트를 좀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노벨상으로 좀 갈 것 같다. 애플, 인텔은 그 이상으로 도입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초 이제 이 화물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가 이제 무엇보다 태양광 디스플레이도 쓰일 것 같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추격은 겁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를 뒤울 것 같다. 그리고 50조 매출 4조에 시가총액 50조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진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포인트로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자신감을 저는 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세밀함이 결국에는 이 주가에
이제 방향을 결정짓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대표회사가 10억 매수하고 자사주맥도 500억 들어왔을 정도면 일단 신뢰를 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나인테크도 이번 주 대량 대형호재 나왔어요. 맥신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이제 대량 제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증설도 검토 중에 있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역시 나인테크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이 관세 우려를 일축하면서 인플레 일시적이다, 경제에 자신감을 피력했죠. 그런데 좀 약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애매한 게 원래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QT 축소 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양적 완화의 반대말 양적 긴축을 축소한다.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거를 이제 250억 달러 국채를 월 이제 축소를 하다가 50억 달러로 축소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여기서 이제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양적 긴축을 축소하다가 결국엔 종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흐름을 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도 하반기 이제 추경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이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역시 중요한 또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관세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펼치겠다.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중국이 역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마무리되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종전 협상을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광물 협상도 지금 진척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마 미중 무역 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흐름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관세 이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들 3가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말자고 말씀을 일단 주셨잖아요. 다음 주 보니까 이제 공매도 시행도 앞두고 있고 미국 PCE 지표도 나오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재개 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외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순매수 들어오잖아요. 역시 주식은 수급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느 특정 지역이 이제 부동산으로 쫙 올라갔다가 또 정책이 바뀌니까 또 순간 꼬꾸라들죠.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돼야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팍팍 터지는 기업들이 그게 정상적으로 쫙쫙쫙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별로 없이 좀 올라간다? 비정상이죠. 다시 또 꼬꾸라 내려오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부터도 대량 거래, 막 바닥에서 막 10배 가까이 올라온 기업들이 막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에서 의미 있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인들의 수급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외인들이 이제 쫙쫙 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하이닉스 외인들이 대량 매수해 이제 AI 반도체가 일단은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AI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핵심 업종이거든요.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일본이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 결국엔 지금은 이제 늦지 않기 위해서 손정희 씨가 엄청난 AI 쪽을 지금 적자를 볼 걸 알면서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로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GPU부터 해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확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AI 싸움이 될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고 뭐 중국은 1,000조, 2,000조 투입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랑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 이 유명한 엔비디아가 지난주 이제까지 투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발표를 하겠다. 양자 컴퓨터 쪽에 양자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겠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양자 가속기를 확보를 하겠다. 이게 불과 그렇게 뭐 몇 년 뒤가 아니고
이제 1, 2년, 2, 3년 뒤거든요. 그만큼 이제 간밤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죠. 5% 가까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서 AI 반도체 이게 아마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이제 축이 되지 않을까. 이 두 업종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서 5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방향 예측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AI 반도체 주목해 보자고 말씀 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예, 바닥 싹쓸이죠. 예. 역시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 집값 좀 많이 또 올라갈 때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주식도 그렇고 투자의 기본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일단 더 날아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가 지금 늦지 않았을까? 막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차례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굳이 힘들게 100m 달리게 해서 땀이 엄청 흘릴 거고 힘들잖아요. 다음 버스가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없으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바닥이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중요하잖아요.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업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바닥을 알려고 하면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우리가 없는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죄. 그죠? 한마디로 주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만큼 수급을 항상 우선시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이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바닥이었어요. 이 바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였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요. 작년 11월 달에 500억이 들어왔습니다. 31,700원. 대표사가 27,000원대에서 11월 중순쯤에 10억이 들어왔어요. 10억이. 그런데 720원 바로 위에서 이제 밀집 국면에서 떠오르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TSMC, 애플, 인텔, 마이크론 이런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데 앞으로 세계 최초의 반도체 이 공정 장비가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다 들어갈 것 같다. 아무래도 앞으로 한 4년 뒤에 매출 4조와 시가총액 50조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 아니 간신히 달성할 것 같다. 뭐 그 정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그 정도야 달성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자꾸 저점이 높아지는데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까지는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00일선. 완벽하게 정배열 초기 들어갔죠. 이제 종고점을 뚫었죠. 신고가죠. 위에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또 버블이 형성될 때는 좀 더 가볍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물린 사람이 있으면 자꾸 위로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권이 있잖아요. 저항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식의 격언은 바닥 싹쓸이인데 간혹 가다가 신고가는 따라잡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바닥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신고가를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새로운
길로 이제 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부터 TSMC 쪽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유리기판 쪽에 TGV 장비를 작년도에 북미 페미스 기업과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연내 성과가 완료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지금 젠슨랑 CU 같은 경우가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GPU AI 가속기 지금 못 받아서 난리죠. 뭐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순정희 씨 같은 경우도 삼고 철회를 해서 젠슨랑의 마음을 얻어서 GPU를 얻어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 기업이 전 세계 이 반도체 기업들 한국판 ASML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펜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 여기서 들어왔죠. 예, 그죠? 여기서 들어왔어요. 예, 여기서. 바닥은 제가 여기서 4,000원대 설명드렸고요. 최소 7,000원까지 바라보세요라는 얘기 해드렸거든요. 여기 이렇게 쓰리바닥. 예. 이게 이제 쓰리바닥 시원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이게 상투 신호가 지금 나왔을까요? 상투 신호일까요? 전혀 아니죠. 대음선도 아니고요. 예. 지금 거래 없이 계속 저점을 자꾸 높여가잖아요. 예. 그죠? 상반기 중으로 HBM 수율 안정화 장비를 삼성전자랑 이제 퀄 테스트를 완료할 것 같은데 그게 삼성일 수도 있고 SK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쪽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일본의 소니의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도 지금 수주를 했죠. 테슬라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테슬라 본사 구매팀이 다녀갔죠. 예. 테슬라도 간밤에 한 5% 가까이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도 중장에 이제 바닥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너무 머스크랑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만 보지는 마시고 트럼프와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미국의 작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건 트럼프였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 지금 올해부터 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국에 걸쳐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승인받은 것 같은데 전국에 걸쳐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펜트론이 테슬라 재료까지 나오면 훨씬 더 좋게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뭐 테슬라까지 엮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의 수혜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용인 부지를 좀 이제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하면서 앞으로 매출 5천억에 도전하지 않나 싶어요. 매출 5천억 정도.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이제 입주해서 완료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한번 언론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항상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겠죠. 펜트론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4,000원대 설명드렸죠. 4만 원 가면 텐베거가 터질 것 같은데 한번 터지는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죠. 대표사에 최근 들어 2만 원대, 18,000원대에서 22억의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이 최근 들어 130억 가까이 또 들어왔거든요. 총 27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작년도부터 해서. 그게 이제 2만 원대에서 초반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20원 돌파가 임박돼 있는데 갤럭시 S25의 최대 수혜주죠. 예. 그리고 앞으로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쪽에 전장용 쪽에 차량용 쪽에 이제 반도체 사업도 진출하면서 센서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차량용 모듈 패키징 사업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한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베트남 쪽에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양산 매출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양산 매출이 나온다는 건 이제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임상 3상 끝나고 진짜 이제 상용화 될 때 3상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예. 그 3상이 끝나고 그 누군가의 그 신약을 써줘야 돼요. 예. 안 써주면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안 써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2나노, 3나노를 개발했다라고 해도 어떤 기업이 그 파운드리를 이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니네들은 기술력을 좋아도 너희들은 기술력이 좋아도 이쪽이 더 신뢰성이 있고 더 좋다. 그럼 이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가 아무리 반도체가 따라와도 아직 신뢰성이 없잖아요. 중국 반도체를 별로 쓰고 싶지 않다. 신뢰를 못하겠다.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역시 돈독한 관계를 고객사랑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MC넥스도 국내 역시 카메라 모듈 1위 업체죠. 삼성전자가 가장 독보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MC넥스 완벽합니다.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실적도 급증하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신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1조 3천억 전망이 나오죠. 예, 완벽하죠.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성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세스가 있는데요. 코세스.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코세스는 사랑이다. 한번 100% 정도 상승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죠.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 수율 리페어 장비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이제 XR 기기가 오잖아요. 예. 그리고 AR 글라스 안경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 패키징 장비 쪽에 재료도 있고요. 2차 전지 재료도 있죠. 장비 쪽에. 왜 대표사가 갑자기 11억을 살까요? 예. 그게 이제 7,000원대 초중반대까지. 예. 그리고 8,000원대에서 자사주매입만 50억을 사죠. 반드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측이죠.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거는 최대 주주의 수급이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외국인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가장 좀 믿을 만한 건 대신 바이오 기업들이나 이변성 좀 약간 부실한 기업들이 최대주주 산다라고 해서 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 그런 기업들은 좀 믿지 마세요. 뭐 기업 사냥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부실한 기업들도 많아요. 뭐 문어발식으로 뭐 M&A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HLB 같은 경우가 막 급락을 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바이오 기업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건데 이게 좀 주식은 또 성공 확률 게임이죠. 예.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확률 게임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업종이거든요. 확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성공한다라고 좀 생각하기에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업종.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신약 개발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0.0000001% 정도 될까 말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이오 쪽도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대신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왜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2상, 3상부터 해서 이제 성공할 확률이 50% 이상이 임상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 이런 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 코세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선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표사가 10억 이상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매에 또 50억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720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이런 기업들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꼭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명은 레이크 머트리얼즈, 매수가는 22,5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매수가를 마지막으로 터치한 게 작년 6월인 것 같네요. 오래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위원님 근데 비중까지 이분은 50%로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잘못하신 거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제가 2021년도 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2,000원대. 그 이유가요.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차트가 바닥에 있더라고요. 밀축 국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2020년도 때, 2021년도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좀 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막 주가가 막 뜨기 시작했죠. 그때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였거든요. 근데 22,000원대에 샀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2024년도 때 막 날아갈 때 사지 않았을까, 22,000원. 저도 그때 당시에 봤던 것 같아요. 언제?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예. 2024년도 때 16,000원 정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레이크 머트리얼즈 제 상승률 또 탑순위 종목이었거든요. 100%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언제 봐야 되느냐? 10,000원대 초반대에서 봤어야죠. 예. 720선 부근 아래로 내려올 때. 예. 주식은 721선 부근 근접할 때, 이럴 때 이제 봐야 되고, 아니면 진짜 찐바닥을 찾고 싶다. 그럼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질 때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봐야죠. 예.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요즘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뭐 원익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딱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720원 돌파 지지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메타랑 개발하겠다.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지분 투자 유치하고 최대주가 막 80만 주 사고 이렇게 밑에서 사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레이크 모터즈가 지금 추격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반도체 전구체도 국산화도 한 기업이고 무엇보다 레이크 모터즈는 꾸준하게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도 오거든요. 지금 이제 한 2, 3년 뒤에는 올 것 같은데 황화리튬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11,0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보유주 보유하다가 대신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면 22,000원대 정도에서는 또 향후에 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3만 원 이상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때쯤에는 한번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한 종목이 50%는. 그래서 절반 정도로 축소했다가 그때 가서 흐름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 희망을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증시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제 업황이 회복되면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다 같이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기업만 막 확 급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 때를 사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11,000원 지지 여부 보시고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 일부 절반 비중 축소하자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흐름 보시다가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침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뉴로메카를 49,900원에 40%한 1년 6개월도 더 지났는데 조금 오를까 말까 하다가 도로 미끄러지고 막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지금 차트 네. 보니까 지난달에 좀 네. 올라오나 싶었는데 이번 주는 또 계속 내려서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위원님한테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예. 누르메카도 제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예. 네. 왜 그랬냐면 2024년도 때 하반기였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 2만 원대 이제 초중반대에서 갑자기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요. 예. 제가 수급 잘 보시라 그랬죠. 혹시 다트전자 공시 보시나요? 예. 네,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죠? 그러면 네. 이 안 본다는 건 이 주식 투자를 지금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눈을 감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라는 제가 주식 싹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수급을 안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나머지 5% 10%를 갖고 어떤 부분을 보고 주식을 매수할까? 확률상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대표이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들이 400억 투자를 12투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작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가가 29,000원대일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어차피 이자율 0%로 올해 하반기 올해 이제 이득 실현을 하려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이득 실현을 하려고 투자가 29,000원대에서 들어온 건데 400억을 그러면 2만 원대 초반대에서 대표이사 임원들이 막 사요. 그러면 또 이제 기관들이 29,000원대 이상에서 팔아먹으려고 들어온 건데 2만 원대 초반대예요. 그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잘 아는 세력들은 기관과 그리고 이 누르메카의 대표이사 임원진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샀으면 뭐 최소한 50% 이상 수익이 날 텐데 지금 이제 그 전에 대부분 이제 CB 투자가 들어올 때는 1년을 잡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관 세력들이 CB 투자를 할 때 1년 뒤에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막 폭등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팔지도 못할 거 폭등해서 뭐합니까?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막 폭등해봤자 또 뭐 갑자기 팔지를 못하면 그냥 뭐 이유가 없잖아요. 뭐 특별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CB 투자할 때는 1년 뒤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 물량 부담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호재를 터뜨리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이르게 투자하신 거예요. CB 투자 들어올 때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에서 막 번쩍번쩍 거릴 때 투자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수급을 보셔야 되고 전자공시를 보셔야 되고 CB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기관들 400억 안 빠져나갔어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다가 이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제가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지수가 주 중반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되면 한번 급등 가능성을 높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26,000원대가 지지권이고요. 3만 원대 한 중후반대가 여기가 좀 저항권이에요. 그 부분에 이제 올라갈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관들이 400억 물량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좀 어느 시점부터 빠져나가는지 이제 그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공시를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네이버 같은 데에서도 다트전자 공시라고 치면 나오고요. 이 HTS 같은 경우도 투자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투 정보요? 다트 전자공시라고 있습니다. 예. 다투 전자공시요? 예, 다트 전자공시요. 예. 예. 네, 너무 오래 빠지니까요. 기다리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반등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그럼 이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캠트로스고요. 매수가 4,900원, 비중 20%. 매도 전략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알 수 있는데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사가 제 기억에도 제가 좀 기억에 작년도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이 기업을 대표사가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시설 투자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마 코스닥 협회 부회장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투자했고 대표사가 지분 들어왔다.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중장기 꼭대기권은 아니에요. 예. 중장기 700에서 아래에서 바닥권이거든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긍정적인 시그널 같아요. 앞으로 200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 좀 위에서 추격 매수했다는 게 좀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일단 723번이 7,300원대 가 있으니까 그 라인 때까지 일단은 목표치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최근 들어 이전 저점 부근이죠. 4,000원대 초반대 이탈되지 않았죠. 만약에 이 라인 때가 이탈되면 또 역배를 초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커트 시켰다가 재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 때 지지받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5,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그 200일선 돌파하면 7,300원대까지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고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나중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의 종목들, 정시 가문이 돼버린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정라인, 나인테크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입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23%나 급등을 하면서 크게 시세를 잘 냈습니다. 이 종목 시세 너무 잘 나왔네요, 위원님. 예, 나인테크가 제 주성 다음으로 갑자기 확 꽂힌 기업이거든요. 주성 다음으로. 왜냐하면 이 꿈의 신소재 요 맥신이 대량 양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작년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대량 제조를 지금 준비하겠다. 대량 양산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을 유치를 했죠. 지금 40억 정도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투자를 유치한 거기 때문에 아는 좀 법인인 것 같아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법인 두 곳에서 들어왔죠. 두 곳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력들은 이제 1년을 좀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보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저 밑에 한 3,000원 이하, 2,900원대 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720선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벌써 상가 상승 이상 나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강세일봉이에요. 상토시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20개월 평선 초돌파예요. 파라볼릭 천 양전환 전환되고요. 진짜 찐찐 또 강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고점 신호 안 나왔다고 맞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최초 언급하고 55% 그리고 이번 주에만 25%나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몇 없었는데 반도체 안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만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역시 정주성님 답다라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마이크론 쪽에 공급하는 기업에 이제 1분기부터 TSMC 쪽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인텔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도입할 것 같다라고 시사를 좀 했던 만큼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신고가라 그랬죠. 이제 전고점 뚫어버리면서 신고가. 위에 이제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투자 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이제 막 올라오죠. 대부분 이제 투자 심리도가 8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제 좀 과열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50이에요. 아직 5개월의 평선하고 딱 붙어서 가죠. 이격이 또 많이 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 활동하면서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론 이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일단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이 이 종목 처음 추천하실 때 본인만 알고 싶은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소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중장기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고도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퀄리,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3월 10일 편입해서 27% 시세 나왔습니다. 어제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5일선 위에서 마감을 잘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예, 원래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발굴을 해드렸는데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8,000원대 설명드렸죠? 최소 16,000원대까지 바라보세요. 그럼 아마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8,000원대인데 최소 16,000원대까지 보라고? 그러면 100% 상승이잖아. 아이, 설마가 지금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날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실 때 12월 17일 날. 운명의 날이죠. 8,600원이 19,000원까지. 그런데 지금도 밀집 국면이에요. 이제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했거든요. 주식은 밀집 국면이 있을 때 차트가 꼭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밀집돼 있을 때는 이제 정배열 초기에서는 이제 막 펼쳐지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막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꺾이는 거고 밑으로 돌아가죠. 삼성전자 2나노 관련주거든요. 세계적인 2나노 기술 IP로 확보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저는 하반기에 예사롭지 않아요. 5만 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8,000원대에서 설명드렸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찾았기 때문에 16,000원대에서 이제 여기서는 대표이사가 매수한 단가예요. 5억 정도 지분을 늘렸던 단가거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6,000원대 이하는 또 기회가 아닐까요? 왜 대표이사도 5억을 16,000원대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고요. 이제 이전 저점 부근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에 삼성재료가 제가 볼 땐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 강력한 재료를 기대하면서 5만 원 이상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6,000원에 매수해서 사상 최고가 14,500원까지 13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안 떨어지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반도체 장비 관련 중에서 펜트론과 주성을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업으로 좀 꼽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한 두세 종목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갖고 왔는데 이 두 종목이 이제 가장 또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대표이사가 10억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예. 주성도 그렇고 펜트론도 그렇고 대표이사의 10억, 6억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일단 10,0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이제 10,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지금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왔으니까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상투 신호라는 거는 대량 거래 대음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장비주 다른 종목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AS는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진입했고 이번 주 화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새롭게 정원익이 탄생했네요, 위원님.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이런 얘기했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 그럴 때가 정상적인 상승이다. 부동산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막 상승한다. 호가만 높이는 거죠.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주식도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전되는데 막 주가가 급등한다. 이게 바로 찐 상승이에요. 원익홀딩스가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밑에서부터 최대 주주가 80만 주 가까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찐 상승세죠. 그럼 왜 거래량이 터졌느냐? 메타랑 국내 기업 최초로 로봇손, 사람 손하고 좀 닮은 로봇손을 촉각 센서를 탑재해서 올해 상용화를 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유통, 제조, 판매를 원익홀딩스 자회사 원익로보티스가 담당한다. 9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익홀딩스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쪽에서 지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고 볼 만한 또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삼성 아무나 기업이나 투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밑에서 수반되고 있죠.
이게 바로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수반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는 가야지 청산가치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대 초반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지금은 반도체랑 로봇 이론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조정 시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새롭게 이제 정시 가문에 들어설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칩셋 미디어인데요. 드디어 좀 이제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수급의 변화는 주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임원 44명이 갑자기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거의 대표이사 부사장도 지분을 늘렸다는 거죠. 물론 8,000원대에서 지분 늘렸기 때문에 현재가는 좀 갭은 있지만 자사주 매입이 16,800원대에서 130억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138억을 지금 사놓고 만약에 대표이사 부사장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버린다. 그럼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무상증자도 했는데 이 기업은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서 매각을 해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세계 최초로 구글, 퀄컴, 삼성전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비디오 코덱 IP를 지금 올해 최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재료가 아직 줄줄이 있습니다. 퀄컴에도 AI PC에 역시 IP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테슬라 쪽도 재료가 있고요. 중국도 재료가 있고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NPU IP를 개발한 기업이죠. 국내 유일하죠. 영상 전용 NPU IP. 재료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사가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점진적 추가 반등 노리면서 이번 주 밀집 국면이거든요.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이번 주에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위원님? 이 ALT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좀 한번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려고요. 왜냐하면 이 재료가 너무 많아요. 양자 컴퓨터 쪽에 핵심 기술도 좀 확보하고 있고요. 보안 기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물량을 하반기에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갤럭시 S26의 구동칩 물량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달에 공장이 완공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팹리스 업체 A사 쪽에 PMIC, 이 전력 반도체를 요거를 이제 또 이제 2023년도 초도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올해 본격적으로 대량 물량을 좀 확보할지 모르거든요. 올해 2025년도. 그런데 대표사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사주 매입도 20억이 19,000원대에서 들어왔죠. 그런데 25,000원대에서 기관들이 이자 없이 CB 투자를 작년도 6월 달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가 들어오면 6월 달 이후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올해 6월 달에 이후를 노리고 들어온 거구나. 그럼 이제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재료가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서 재료가 좀 강하죠. 어떤 반도체도 후공정 다 해주겠다. 림컷이라는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ALT 같은 경우도 이제 화물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엮여 있어요. 뭐 양적 컴퓨터. 한번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면서 저는 3만 원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집 국면 정배일 초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 재료도 있고 상한가도 기대된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번 종목 ALT였고요. 그럼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위원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스템이죠. 제가 신뢰성 있는 두 종목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주성과 펨트론이 있었으면 올해부터는 저스템이 좀 있지 않을까. 저스템 대표사가 10억 매수했죠. 그 단가가 10,000원대에서 9,300원대에서 장내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어요. 10억, 한 20억 가까이. 기관들도 12,000원대에서 100억 투자가 들어왔죠. 이자율 0%로. 지금 그런데 9,000원대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전 세계 1위, 습도 제어 솔루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 사업도 이제 하반기부터 진입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메모리 쪽만 공급을 했다고 하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왠지 삼성전자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메모리, 비메모리 다 공급할 때 그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매출이 좀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스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기업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밀집 국면 정배일 초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정스템으로 불리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 뭘까요, 위원님? 역시 이 종목도 좀 신뢰성이 높은 기업. 그래서 제가 아까 주성과 펨트론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저스템하고 그리고 코세스가 있죠. 예, 코세스도 대표이사가 11억을 매수했죠. 예, 그 단가가 이제 7,000원대 초반대까지. 예, 그리고 8,000원대에서 50억은 자사주 매입이 한 5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가 8,000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도 레이저 커팅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다. 삼성전자 예전에 초도 납품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AR 글라스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시대가 오잖아요. 삼성전자도 XR 기기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이 기업이 또 중국과의 또 이제 거래도 이제 이어질지 모르고요. 왜 중국이 마이크로 LED 양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2차 전지 제조 장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수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최근 들어 들어온 거예요. 2월 중반까지 대표자가 11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8,000원 초반 이하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에 집중 노리시면 이 기업도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제2의 또 펨트론에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펨트론이 연초에 말씀해 주시고 벌써 138% 상승률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2의 펨트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 코세스였고 8,000원 초반대 매수 관점 유효하다.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기업도 원래는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저만 알고 싶었는데 네. 주성처럼 저만 알고 싶었는데 공개합니다. ICTK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가 앞으로 얼마까지 갈까요? 예. 아이온큐라는 기업도 최근 들어 핫하게 움직이다가 쭉 반토막 난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다시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요. 아마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제 대표자 이제 CEO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엔비디아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10년, 20년 동안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ICTK는 지금 이름면 알면 될 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량 양산을 지금 이제 출시가 이제 대량 양산 출시가 임박돼 있다. 세계 최초의 양자 보안칩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제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어느 순간 이제 나오는 시점이 오긴 올 텐데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해야 되고요. 세계 최초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고요. 국내 유일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양자 보안칩 관련 회사. 그런데 대량 양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량 양산. 아까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였어요. 맥신 대량 양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ICTK도 대량 양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보고 싶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 KCS 설명드리고 어떻게 됐죠? 7,000원대 설명드리고 100% 상승세가 이뤄졌잖아요. 아마 이제는 단 하나의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ICTK만 계속 볼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움직인다. 이 기업을 상한가를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00% 상승한 KCS 뒤를 이을 ICTK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MTNW 지금 플러스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엄청난 그래도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식은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엄청난 큰 기회로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도 아마 폭락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인생 역전 기회 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연간 대상을 4년 연속 받았다니까 아까 채팅창에 날마다 대박님이 대상이면 전교 1등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MTN 전교 1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등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 상승률이냐면 이번 주에만 28% 급등한 나인테크, 또 이번 주에 25% 오르면서 어제 반도체 안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경신해낸 주성 엔지니어링, 또 올해 첫 종목은 펨트론 138% 상승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률, 나도 이런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연속 대상위원과 꼭 함께 해보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